밀턴 모델은 뭐 앞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제 밀턴 에릭슨의 체면적 언어 화법을 모델링한 겁니다. 밀턴 에릭슨의 체면적 화법을 모델링해서 19가지로 정리를 했죠. 1. 마음읽기, 2. 수행자 상실, 3. 인과관계, 4. 복합등식. 복문 등식을 복합등식으로 쓴 거예요 지금. 5번의 기본과정, 6번의 포괄적 수량화, 7번의 서법기능, 8번의 명사화, 9번의 비구체적 동사, 10번의 부가 의문문, 11번의 참조색인의 길려, 12번 비교생략, 13번 현재 경험에 맞추기, 14번 이중속박, 15번의 의문문형 진술문, 16번의 과다 인용, 17번의 선택 제한 침해, 18번 모호성, 19번의 활용까지 갑니다. 요까지 또 하고는 이제 마칠 거예요.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쭉 해보면. 자, 그럼 1번에 마음 읽기 보겠습니다. 마음 읽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맞지 않은 것처럼 짐작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메타모델하고 똑같죠? 근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른바 형식은 당신이 뭐뭐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뭐뭐인 것 같군요. 이런 식의 문장을 표현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당신은 치유와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당신은 상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은 투자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은 상담이나 치유에 재능을 타고난 것 같아요. 당신은 배우는 데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 하죠.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읽어주는 거죠. 긍정적으로 읽어주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뭐뭐인 것 같네요. 뭐뭐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뭐라는 사실 알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면 네 맞아요. 고개 갔다 갔다 가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마음 읽기를 해주면 마음이 잘 열리지. 선생님은 변화에 관심이 많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성공지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가족을 엄청 사랑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은 자상한 남편 같아요. 당신은 가족들한테 참 잘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이런 말 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 마음 읽기를 잘 해야 돼요. 마음 읽기. 마음 읽기는 긍정적으로 마음을 읽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칭찬해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뭐뭐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뭐뭐인 것 같네요. 이게 입에 숙달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수행자 상실. 수행자 상실은 가치 판단을 내리는데 그 수행자, 즉 판단 내리는 주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뭐뭐는 좋은 일입니다. 뭐뭐는 감사한 일입니다. 뭐뭐는 대단한 일입니다. 뭐뭐는 멋진 일입니다. 뭐뭐는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구조의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NLP 합법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이 NLP 합법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NLP 합법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문제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발표 긴장 떨립니다라는 것은 어떤 점에는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 긴장 떨림을 통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한다든지 또 겸손해진다든지 긴장 떨림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을 더 많이 공감한다든지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면 갑자기 문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상담할 때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붙어서 말이 나와야 돼요. 뭐면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좋은 일입니다. 라는 말보다 좋은 일일 수도 있다. 허용 가능성. 여기 중요하죠. 자,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을 더 잘 돌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관리를 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암에 걸려서 암에 걸린 게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점에서는 참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한쪽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옆과 뒤도 바라보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좋은 일수가 있다.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실패를 한 것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실패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한두 번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좋은 일일 수가 있다,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이게 수행자 상실에서 굉장히 좋은 합법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된 걸 보고 이제 인과관계로 갑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리고를 많이 사용하라 했죠. 그리고를 많이 사용하라. 자, 뭐뭐 하고 있으면 뭐뭐 하고 있고 뭐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법이 참 좋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실에 앉아 있으며 제 목소리를 듣는 중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편안한 기분을 느끼면서 강의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자, 앞에 그 보조를 맞추는 말 3개 정도라고 그리고 유도하는 말 1개를 했을 때 보조를 맞추는 말 3개 정도는 원인에 해당되고 그리고 다음에 유도하는 말은 결과에 해당되는 거죠. 원인 결과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오전에 수업을 시작해서 점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나무희 박사님이 사주신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밀트 모형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그냥 수긍이 되죠? 네. 네. 앞에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 했습니다. 이게 다 예스거든요. 그리고 밀트 모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연히 예스가 되는 거죠. 이 그리고 합법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뭐뭐 하고 있고 뭐뭐 하고 있고 뭐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할 것입니다. 이 구조로 말을 하면은 설득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영업 상담할 때 고객님은 2시간 동안이나 먼 거리를 운전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 커피숍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우리 미팅도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때요? 뭐 그냥 수긍이 되는 거죠. 우리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라. 자,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기 전에, 뭐뭐까지, 만약 뭐뭐 한다, 뭐뭐 할 때까지. 그럼 전부 이게 인과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NLP를 공부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타인들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뭐 할 때. 자, 뭐뭐 하는 동안. 우리 NLP를 훈련하는 동안 마음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언어의 달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뭐뭐 하기 전에. 자, 우리가 눈을 감기 이전에 보다 깊게 심호흡을 하게 된다면 깊은 트랜스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자, 뭐뭐까지. 정말 NLP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때까지는 NLP 수업에 참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참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NLP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때까지는 NLP 수업에 참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만약 뭐 한다면, 만약 NLP를 제대로 훈련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어때요? 이런 문장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복문 등식은 X는 Y를 의미합니다. 뭐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뭐를 의미합니다. 이런 구조로 말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미래가 더 밝고 환한 미래로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NLP를 훈련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NLP를 훈련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통찰과 이해를 하면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NLP 언어 합법을 훈련한다는 것은 언어의 달인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는 의식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뭐 갑자기 까먹을까 봐 질문 하나 해서. 예, 하세요. NLP를 깊이 공부하면 체면이 잘 안. 복문등식은 이거는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거예요. 우선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X를 이야기하는 거죠. X.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Yes에 해당되는 X를 이야기하고 그 X가 Y를 의미한다고 내가 이끌고 싶은 Y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건 Yes예요, No예요? Yes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치유와 변화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치유와 변화에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수긍되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NLP 밀트 모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언어의 달인이 되고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수긍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NLP 언어 합법을 훈련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NLP 언어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상숙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은 영혼이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네. 내가 하는 말은 다 말이 되는 건데. 다 말이 되죠. 말도 안 되는 말도 다 말이 되는 건데. 자, 조성기 약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근데 말이 되는 거. 말이 돼요. 그거는 말이 되나 보죠? 자, 남우현 박사님 진짜. 보세요. 남우현 박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운723의 70%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다른. 자,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저를 만났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말이 너무너무 잘해. 자, 그래서 X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Y를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말이 되게 돼 있지. 자, 기본 과정 가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기정사실화하고 말을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는 사용하기. 또는 아까 저기 밀턴 에릭슨의 이야기 했죠. 저는 궁금합니다. 당신의 왼손이 먼저 올라갈지 아니면 오른손이 먼저 올라갈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눈을 감을 수 있을지 또는 한두 번 더 눈을 깜빡하다가 눈을 감을 수 있지. 자, 이렇게 또는 A 할지 또는 B 할지 그러면은 어떤 하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아까 후식에 대한 이야기, 후식으로 맥주를 한 잔 더 할까요? 또는 커피를 한 잔 더 할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또는을 사용해라. 또는 그러면 이제 무조건 기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암시적 관계. 이거는 우리 그 인과관계에서 했던 모든 문장 있잖아요.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모든 문장들은 기본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까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전부 이게 기본 과정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는 기본 과정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자, 기본 과정 3번이네.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저는 궁금합니다. 왼손이 먼저 올라갈지, 오른손이 먼저 올라갈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눈을 감을 수 있을지, 또는 한두 번 더 눈을 깜빡이다가 눈을 감을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아주 어린 시절의 추억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20대 이후에 성인 시절에 좋았던 경험에 집중하고 있을지.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내담자 일시계보에 대해서 가정한다, 이 말이죠. 궁금하다, 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특정 행동이 일어나리 함을 가정한다. 당시 트랜스 상태 들어가기 전에 체면에 관하여 당시가 가진 몇 가지 잘못된 믿음을 없애주고 싶습니다. 이게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는 걸 미리 이미 가정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이전에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말이에요. 당시 트랜스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위해 멋진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트랜스에 들어간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 번도 트랜스 상태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자, 근데 트랜스라는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당신이 편안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바로 지금 말이에요. 편안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바로 지금 말이죠. 무슨 말이지 이게? 바로 지금 편안한 기분을 느끼라는 이야기잖아요. 편안하게 몸이 이완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요? 바로 지금 말이에요. 기분 좋은 편안한 휴식을 취한 적이 있었나요? 바로 지금 말이죠. 느낌 어때요 지금? 이 말 들으면. 자, 기분 좋은 그 편안한 기분을 지금 바로 느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편안한 적이 있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이 편한 상태를 생각하니까 그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지금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 자, 편안한 이완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말이에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싶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바로 지금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싶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그 기분을 지금 바로 느껴보실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죠. 자, 이런 문장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거 많이 지금요. 네. 오케이. 자, 5번 가봅니다. 특정 행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가정한다. 당신은 더욱 깊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계속 가정하는 거죠. 지금 편안한 이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해진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 체면 유도할 때 많이 하죠. 바깥에는 이런저런 차량의 소음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 에어컨 소리나 선풍기에 돌아가는 소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는 동안에 그런 외부적인 소음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뭐죠? 외부적인 관심에서 내 목소리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점점 내면의 깊은 목소리에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에서 내면의 목소리로 집중을 시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특정 행동이 이미 일어났음을 가정하라. 무의식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 무의식의 마음은 이제 무의식에 접속했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트랜스에 들어간 느낌은 어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님. 자, 그 맞춰야죠. 잘 모른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오호. 자, 의식적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어떨까요? 이쪽의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정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7번, 속도와 관련해서 가정하기. 너무 빨리 트랜스에 들어가지 마세요. 트랜스에 서서히 들어감으로써 무의식에 보다 깊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오늘의 경험을 천천히 기억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죠. 너무 빨리 체면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빨리 체면에 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면서 편안하게 이완감을 느끼면서 깊게 트랜스에 빠져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너무 빨리 뭐 천천히 또는 뭐 서서히 이런 말을 써주면은 안 돼가지고 조바심하는 마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예.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는 체면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포괄적 수량화는 전무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절대로, 전혀 뭐하지 않다, 모두가 뭐하다.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NLP적으로 보면 아무도 망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망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런 아무도 뭐 이런 거. 체면 의자에 앉으면은 항상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깊은 트랜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집니다. 저를 만나면 누구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됩니다. 어때요? 우리 그 송강용 총장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 하세요. 저를 만난 사람 누구나 잘 돼요. 저를 만난 사람 누구나 잘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를 만난 사람 중에 잘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정동훈 박사도 잘 될 겁니다. 체면지 암시를 하는 거죠. 저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잘 됩니다. 자, 이곳에 오신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집니다. 자, 다오진 기법을 활용한 사람은 누구나 다 치료가 잘 됩니다. 뭐 우리 그렇게 할 조성기 약사님을 만난 사람 중에 좋아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유상숙 선생님을 만난 사람 중에 좋아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지죠. 다 좋아집니다. 이게 다 포괄적 수량화예요. NLP를 배운 분 중에 좋아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NLP를 훈련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지죠. NLP를 배운 분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치료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NLP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혁명적인 변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면이나 NLP를 능가하는 치료 기술은 저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체면 NLP를 능가하는 그런 치료법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말해요. 제가 아는 치료법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체면 NLP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면 NLP를 활용한다는 것은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모든 뭐 절대로 뭐 아무도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좀 강해지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절대 언어라고 해요. 절대 단어.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 고정 다음 넘어갑니다. 서법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죠. 가능성과 필수성을 이제 쓰는데요. 밀턴 에릭슨은 가능성과 허용의 단어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뭐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 허용, 가능성의 단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체면을 걸 때도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에 편안한 이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낍니다가 아니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트랜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NLP를 훈련하는 동안에 더 깊은 자기 통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NLP 밀턴 모델을 훈련하는 동안에 트랜스 언어가 얼마나 위대한지,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강한 언어의 힘을 느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때? 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성 허용으로 하니까 좀 편안하지 않나요? 자, 밀턴 에릭슨은 반드시 꼭 이런 확신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허용 가능성의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그래요. 설득력. 반드시 눈을 감아야 돼요, 반드시 이완을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자,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은 이완감을 느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꼭 이런 확신적인 말에 대해서 반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뭐일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나 허용성을 이야기하면은 왠지 모르게 더 빨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고 싶은.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 되게 뭐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반감 같은 건 오히려 더 안 생길까요? 이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바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눈을 한두 번 더 깜빡이다가 눈을 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어느 순간 두 팔이 가벼움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팔이 더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저는 궁금해집니다. 왼팔이 먼저 올라갈지, 오른팔이 먼저 올라갈지. 팔이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자, 어쨌든 뭐뭐 할 수 있다, 이거. 뭐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자, 히틀러가 있다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좀 하면, 히틀러가 옛날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병장으로 제대를 하고 술집에서 우리 독일 민족이 세계 제1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태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이 땅에서 유태인들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했다. 미친놈. 똑같은 이야기를 한 서너 번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 7번, 8번 반복하니까 절대 추종자가 생기기 시작했대. 그렇게 해서 나치당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제 꼭 사실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의 문제를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추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이해를 하고, 이 다오징 기법을 통해서 내 몸과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조성기 약사님을 만나서 다우징 기법을 배우고 훈련하셔서 내 몸을 자연치유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저는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가민가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무의식의 욕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가 시건 죽 먹듯이 계속 입에서 이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서로 믿고 신뢰할 때 다른 사람 또한 우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 자, 이런 쪽으로 이걸 강력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명사화, 이건 긍정적 명사를 쓰는데 긍정적 명사가 뭐가 있느냐 먼저 좀 알아볼게요. 뭐 사랑, 뭐 자유, 새로움, 뭐 무병장수, 뭐 변화, 성공, 자기 통찰, 자기 사랑, 뭐 열정, 뭐 다 이게 다 명사화겠죠? 명사화. 이래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불꽃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죠. 네. 우리는 또 신의 일부니까 또 우리 스스로가 작은 신이라고 할 수도 네. 있습니다. 이게 다 명사하거든요. 네. 통찰력, 이해 발견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통찰이야말로 자기다운 삶의 첫 번째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통찰. 우리가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이해, 그러면서 자기 사랑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통찰, 자기 이해, 자기 사랑이 바로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런 점에서 NLP는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어떤 자존감 코칭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무의식과의 라포를 통해서, 무의식과의 라포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른바 영혼의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삶의 목적과 삶의 또 비전, 사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NLP를 훈련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뭐 여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삶의 목적이라든지 삶의 비전이라든지 뭐 사명이라든지 뭐 자기다움이라든지 자기 실현, 뭐 이게 다 뭐예요? 명사화가 되겠죠. 그런 명사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깊은 트랜스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죠. 우리 체면 걸 때도 뭐 깊은 이완, 뭐 편안함, 또는 뭐 트랜스, 무의식을 촉진, 무의식을 촉진시키는 힘, 촉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죠. 자, 깊은 이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완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함. 그래서 점점 깊은 트랜스에 들어갑니다. 트랜스. 자,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비구체적 동사가 뭔지 일단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배우다, 경험하다, 허락하다, 발전하다,
관여하다, 탐색하다, 인식하다, 자각하다, 시작하다, 발견하다 이렇게 다 비구체적 동사죠. 그래서 애매한 표현을 통해서 나머지는 멋대로 상상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변화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자, 이 미래에 대해서 원하는 꿈이나 목표에 집중하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막 애매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영혼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기는 다르지만은 그리고 핏줄도 다르지만은 영혼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거죠. 지금 다 제가 애매모호한 표현을 막 하고 있죠. 그렇지만 불편함 있나요? 없죠. 편안하죠.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 자연 치유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나는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지금 제 이야기 전부 애매모호하죠. 그죠?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막연한 애매모호한 긍정적인 그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딴 말만 하고 사는 거지. 그렇죠. 10번입니다. 부가 의문문. 이 부가 의문문도 아주 강력한 체면화법이에요. 근데 10번이 그 단순한 뭐 생략인데 그건 예, 그거는 안 들어가요. 그 단순한 생략은 없고 바로 이제 참조식인의 결려 그 다음에 저기 비교 생략 이거 넘어가죠. 근데 그 안에 중간에 부가 의문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편안하게 이완되니까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을 푸니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자, 눈을 감으니까 눈을 뜨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하면은 그 예스 반응을 강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를 만나니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반대말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면은 계속 뭐 예스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뒤에 가서 뭐라고 할지언정. 그 앞에서는 예스라고 하려 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사랑의 에너지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이제 때가 되어서 만났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조성기 약사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이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 해볼게요. 저희가 평소때 하는 네. 어떻게 하는 11번의 참조식인의 결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손이 다른 손보다 더 가볍다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풍에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관한 감정을 확인할 때 얼굴이 쉽게 붉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소리가 매우 이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 이런 말을 하면 뭔가 느낌이 꼭 그 사람처럼 나도 느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리차드 밴들가 밀턴 에릭슨을 설득시킬 때 이렇게 했거든요. 자, 처음에 이제 리차드 밴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에릭슨에게. 에릭슨 박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나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차드 밴들가 이런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는 법을 알고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참조식이 들려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는 법을 알고 있던데요. 지금 느낌 어때요? 시간 내야 될 것 같아, 안 내야 될 것 같아? 내야 될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깊게 트랜스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깊은 트랜스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했을 때 느낌이 막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에릭슨도 그 말 듣고 진짜 만나 예, 만났죠. 에릭슨조차도 그거에 네. 에릭슨이 이제 체면화법 쓴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체면화법을 쓰는 거 보니까 싹수가 노란 게 아니라 싹수가 괜찮네. 좀 만나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은 그 다음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 명령어처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NLP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NLP를 만나면서 인생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획기적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다오징 기법이야말로 최고의 자연치유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또는 과거의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건강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보다는 자연치유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약사님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한 삶은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상수 선생님이 하는 I am Teaching Korea의 그 명상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죠. 명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상은 빈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빈 명상이야말로 최고의 명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빈 명상의 최고의 전문가가 유상숙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왜 그거 아니라는 생각을 신이 나고 신성이 있다는 거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야말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겸손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약은 간단해요. 아주 매우 또는 더 무모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체면 걸 때도 더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또는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빠져듭니다. 뭐보다 더를 생각한다는 거. 네. 또는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진짜
체면에 들어가야 되는 몸은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맞아. 그래서 더 편안해집니다. 빠져나오지 말아야 되는 제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 뭔가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비교 대상을 없앤다는 거죠. 네, 비교 대상 없죠.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집니다. 자, 당신은 점점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체면에 빠져 들어갑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욱더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자, 그때 느낌이 어때요? 뭐 진짜 더 무거워질까요? 네, 무거워져요. 무거워지죠. 네, 네, 네. 이게 비교 책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 뭔가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목소리 듣는 동안에 그냥 더 편안해짐 느낍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문장을 더 반복해 주는 거죠. 체면적인 단어거든요. 이렇게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더 편안해지는 이게 이제 체면적인 단어인데 그걸 두 번, 세 번 반복해 주면 정말 더 편안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눈꺼풀도 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눈이 더 자주 깜빡 더 자주 깜빡 더 자주 깜빡이면서 이제는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할 때 눈을 뭐 감을 수밖에 없죠. 자, 비교 생략 이거 이제 쭉 쓰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경험에 맞추기. 요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그냥 읊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고 체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강구성 선생님은 핸드폰을 만지고 계시고요. 우리 유상수 선생님도 핸드폰을 만지고 계시고 좁혀가지고 계속 핸드폰. 우리 조성기 약사님도 핸드폰을 만지고 계시고 지금 말하는 우리 남호연 박사님도 핸드폰을 같이 작업하고 계시네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퍼지면서 지금 분위기는 공부에 딱 공부 잘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공부 잘하겠습니다. 한번 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장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문 열고 들어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볶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방을 열고 막 필기독을 내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커피를 볶는 분도 계시고 가방을 열고 필기도구를 꺼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분들이 주목을 빨리 이제 자리에 앉겠지. 자, 이 모든 모습들은 제 강의에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실까요? 그럼 이제 알아서 그 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는 거죠. 그냥 현재 경험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체면을 걸 때도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데요. 지금 바깥에 차량의 소음 소리도 들리고 저 에어컨의 바람 소리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바깥의 소음들은 점점 멀어지고 점점 제 목소리에만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목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선생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의 소음, 에어컨 소음, 내 목소리, 바깥에서 내 목소리에 다시 내면의 목소리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거죠. 현재 일어나는 경험을 다 맞춰주는 거죠. 근데 마음은 편안해진다는 이야기. 그 이제 예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당신은 의자에 푹 파묻혀 앉아 있습니다. 팔이 팔걸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놓여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이제 눈꺼풀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현재 일어나는 그대로 맞춰주는데 어느 순간 체면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체면 걸 때 그대로 넓혀주는 거죠. 당신은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점점 깊은 트랜스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걸 껴입어주는데 막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일어나는 걸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라포 형성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 내가 하는 말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갑니다. 14번 이중속박. 이거 기본 전제에서 이야기했는데 X 혹은 Y 또는 혹은 아니면 이렇게 이제 X를 하더라도 속박이 되고 Y를 하더라도 속박이 되는 거죠. 보세요. 당신은 가벼운 트랜스에 들어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깊은 트랜스에 들어가고 싶은가요? 가벼운 트랜스고 뭐 깊은 트랜스고 트랜스에 들어가는 건 맞죠? 속박이 되는 거죠. 당신은 원하는 만큼 천천히 트랜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빨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빨리 다 어쨌든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A 영화 볼래? 아니면 B 영화 볼래? 뭐죠? 둘 다 영화를 보는 거죠. 계란을 하나 드릴까요? 아니면 두 개 드릴까요? 하나를 받건 두 개를 받건 계란을 받은 건 똑같단 말이죠. 이건 뭐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기본 과정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15번입니다. 의문, 문형, 진술문입니다. 의문문. 의문문의 형태인데 진술문이나 특히 이제 명령문의 형태를 줄 수 있죠. 뭐 좋았던 일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게 뭐죠?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죠. 네. 자, 뒤에 문 열려 있니? 이게 무슨 말이죠? 저 뒤에 문 열려 있니? 문 닫으라는 소리. 네. 엄마 아침 식사 준비되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아침 식사 준비되었나요? 달라는 얘기. 네, 아침 빨리 달라는 이야기죠. 누구야? 그 쓰레기통 비웠니? 그 뭐죠? 누구야? 쓰레기통 비웠니? 비우라는 얘기. 야, 비워. 이렇게 이제 의문문인데 실제 뭐뭐 해라. 명령의 형태. 어떤 진술문의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많이 하죠? 많이 하죠, 평소에? 네. 다음 주까지 이 밀턴 모형의 예문을 각각 10개씩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 메타 모형은 예문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만드시고요. 밀턴 모형은 각각 한 10개 정도 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이 없으세요. 꽤 되긴 10개씩이면 막 140개. 거의 200개. 각각 그 내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밀턴 모형의 예문을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게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10개 정도 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말 하면 10개 정도 밀턴 모형의 예문을 만드세요. 이거죠. 진술문이죠. 자, 매일매일 우리 유상숙 선생님이 제안하는 빛 명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여기, 하는 얘기죠. 예, 여기 모두 빛 명상을 하면서 서로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빛 명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사랑의 에너지가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불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부가 의문을 하니까 느낌 강해지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과다 인용은 이거는 한국에서는 뭐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어권에서는 과다 인용이 많이 맞는데 제가 써보니까 그 한국에서는 한국 상황에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이건 이제 저항을 대체하기 위해서 정도 이상으로 과다 인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좀 지루할 정도로. 지난주에 나는 김영철 씨를 만났는데 그는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서 자기 선배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선배는 최근에 출간된 현대 문명의 위기라는 내용의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철학자들이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의 문제가 어떻고 저쩌고 헷갈리죠?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실정은 안 맞고 외국 실정이 더 맞는 거예요? 증거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외국.
이건 이제 지루하게 만드는 화법이거든요. 지루하게. 아, 지루하게. 지루하게 일부러 이제 지루하게 일부러 하는 지루하게. 지루해지면 알았어, 의식이 알았어. 제 의식이 이렇게 내려가요. 거야. 네 말이 맞았어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지루해지니까 의식이 이제 그 피로함을 느끼고 의식의 저하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죠. 알았어, 네 말 맞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아유 지겨워 죽겠다. 아니, 처음에 이제 쭉 생각할 그걸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이제 딱 그 따라가던 거를 계산하는 게 아. 판단하는 게 내려지는 거지. 꼬투리 잡으려고 막 그랬는데 너무만 얘기하니까 알았어. 그렇죠. 꼬투리를 못 잡게 되는 거야. 어제 송내의 소위원이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친구의 삼촌이 또 그 전에 또 죽었다는 거예요. 삼촌 죽기 전에 또 그 삼촌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그러네. 아유 지겨워 죽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 왜 이렇게 세 사람이 죽었지 보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빙의령의 간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빙의에 걸리면 그 가족이 같이 연결되어서 막 자살을 하거나 죽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빙의가 지금 큰 문제다. 그런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 머리에 남는 게 뭐예요? 죽었다. 빙의가 문제다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뭐 길거리에 만난 친구라든지 친구의 친구 거의 또 삼촌이 죽었다든지 삼촌의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 헷갈리니까.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과다 인용을 한다. 뭐 그렇게 아시고요. 17번입니다. 선택 제한 침해.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간과 동물만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무생물을 의인화시켜서 감정을 가지고 있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의자에도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의 의자가 주인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금 느끼 못해요. 선생님의 의자가 주인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의자가 기다린다고 이야기. 의자가 좀 다르죠. 저 하늘에 플러기는 깃발을 보세요. 저 깃발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저렇게 깃발이 휘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깃발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대신지. 저 바다의 파도 소리 들어보세요. 파도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유 지겨워. 힘차게 네. 한번 네. 도전해보라고. 네. 자, 까치가 아까 울었잖아요. 새로운 손님이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맞아.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그러니까. 예. 자, 이렇게 이제 무생물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 가슴에 통증이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가슴에 통증이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외롭다, 힘들다, 슬프다, 얄밉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 표현을 한다면 가슴의 통증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뭐 암에 걸렸어. 자, 암세포가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뭐 외롭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뭐 이런 요거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암세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 이제 외롭다 이야기죠. 외롭다. 그러면 외롭다. 자, 외로움을 느낀 적이 언제부터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자, 외로움을 느꼈던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암과 관련된 사건을 찾아간다고 하죠. 이럴 때도 이제 선택 제한 침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치료할 때. 특히 이제 바디 스캔을 해서 바디 스캔. 아까 이제 빈명상하죠. 빈명상한 상태에서 내 몸을 스캔을 하게 만들어 스캔. 아픈 부위를 찾아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이 아프다, 뭐 심장이 아프다, 또는 목이 아프다, 폐가 아프다, 뭐 아픈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 아픈 부위에 집중하시고요. 그 아픈 부위가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픈 부위가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뭐 외롭다, 뭐 화가 난다, 서럽다,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 표현과 관련된 사건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그 사건을 치료를 하면 몸의 아픈 부위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요거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빙의 치료 이게 누가 올 거거든요. 빙의 치료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선 체면을 걸고 체면 상태에 빈 명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바디 스캔을 하게 만들 거예요. 바디 스캔을 해서 내 몸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찾게 만들죠. 내 몸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한번 마음의 눈으로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정상 부위와 좀 다른 색깔의 다른 모습의 다른 이미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눈에 있다, 어떤 사람 뭐 심장에 있다, 뭐 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좋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느껴봅니다. 자, 사람의 에너지일까요? 사람이 아닌 동물의 에너지일까요? 체크하는 거죠. 그럼 사람의 에너지다. 사람의 에너지라면은 남자의 에너지인가요? 여자의 에너지인가요? 자, 어른의 에너지인가요? 아이의 에너지인가요? 뭐 찾기 만들죠. 그럼 또 이제 가족과 관련이 있나요? 가족과 관련이 없나요? 이제 찾기 만들죠. 뭐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은 혹시 가족 중에 뭐 최근에 또는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거나 좀 억울하게 죽었거나 그 죽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혹시 그분과 관련된 에너지일까요?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다 그러면은 그 가족을 불러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또 뭐 외부인이라면 외부인이 누구인지 찾게 해서 또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빛을 올려보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뭐 사람의 영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선택 제한 치매를 가지고 갈 수도 있죠. 자, 그 에너지가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뭐 외롭다, 화가 난다, 슬프다, 뭐 우울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필요한 그 사건을 찾게 만들고 또 몸 안에 들어온 시점을 찾게 만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자, 거의 다 됐네 이제. 18번 갑니다. 모호성. 모호성, 발음의 모호성도 있고 구문의 모호성도 있고 범위의 모호성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발음의 모호성이에요. 발음. 그래서 배 하면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사람의 배도 있잖아요. 배를 타고 배를 먹으니까 정말 배가 부르네요. 배를 타고 배를 먹으니까 정말 배가 부르네요. 배. 좀 어떻게 들리나요? 올해는 감이 안 좋아. 올해는 감이 안 좋아. 지금 감이 먹는 감인지 느낌의 감인지 좀 헷갈리죠. 올해는 감이 안 좋아. 근데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감이 안 좋지. 올해 날씨가 얼마나 가물었는데. 그런 느낌이 어때요? 아, 그게 감이 아니라 먹는 감이었구나. 절 좋아하세요? 자, 절 좋아하세요 했을 때 느낌이 어때? 절 좋아하세요? 이 절이 뭐 어떤 절인 것 같아요? 절 좋아하세요? 나라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우리 불교의 절을 이야기할까? 좀 헷갈리죠? 절 좋아하세요? 절 좋아하면요 다음 주에 우리 행사 한번 가볼까요? 느낌 어때? 자, 그 밀턴 에릭슨은 이렇게 이제 동음 이어를 사용해서 헷갈리게 만들거나 또는 웃게 만들거나 재미 유머를 유발시키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재 개그도 많이 알아보이는. 예, 그쵸. 내 온몸에는 NLP가 흐른다. 뭐야? 내 온몸에 NLP가 흐른다. 지금 느낌 어때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자, 내 온몸에는 NLP가 흐른다. NLP. NLP. 예. 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발표할 때 가슴이 너무 두근거린대요. 발표할 때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가슴 하나, 여자 가슴 하나를 떼어서 저울에 달면은 몇 건 정도 될까요? 대충 한 건 정도 오지 않습니까? 가슴 하나에. 근데 가슴이 두 개니까 당연히 두 건이겠죠. 그러니까 가슴은 세 건 그리는 게 아니고 한 건 그리는 것도 아니고 두 건 그리는 게 맞죠. 아니 발표할 때 당연히 두 건 그리지. 어떻게 세 건 그리거나 한 건 그리겠어요. 가슴 두 건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느낌이 어때요?
가슴 두근거린다라는 그 문제에 집착이 돼 있다가 이 두근 한 건 두근에 두근이라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웃음이 딴 나오잖아요. 데로 가버리는. 긴장이 좀. 예. 긴장이 완화되죠. 이렇게 치료를 한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한 거예요. 밀턴 에릭슨의 기법이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발표 불안, 발표 불화에 했죠. 자, 봐봐요. 저는 발표 불안이 있다. 따라해. 나는 발표 불안이 있다. 시작. 나는 불안이 있다. 이번에는 안을 바꿔서 나는 발표 불안이 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표 불안을 생각하다 발표 불안을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오잖아. 웃음이 터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 뭐 충분히 이거는 이해가 되겠죠. 뭐 이거는 좀 예문에 해당되는 걸 좀 많이 수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좀 창의성을 발휘해서 수집을 하는 것도 괜찮다. 아까 아재 개그 했는데 그 아재 개그에 해당되는 그런 예들을 보면 좋죠. 자, 마지막을 봅니다. 활용이네요. 자, 유틸라이제이션. 에릭슨은 모든 걸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특성, 그 사람의 어떤 문제마저도 활용하라는 거죠. 거절과 저항도 활용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남자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옳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NLP를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NLP를 배울 생각이 없다는 거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NLP는 전 세계의 0.00001%에 해당되는 그런 앞서 나가는 상류층에게만 공유되는 그런 변화 핵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NLP를 만났다라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제가 선물하는 의미에서 잠깐 한 30분 동안 NLP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느낌 어때 지금? 배우고 싶어요. NLP를 관심은 없다고 그랬는데 관심 없는 걸 활용을 한 거잖아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과 저항도 활용을 해라. 우선 그래서 누군가 거절한 거 저항하면은 그걸 반대를 하지 말고 그렇게 거절하는 건 맞는 일이다. 그건 합당하다. 그러면서 그 거절을 다시 활용해서 새로운 제안으로 몰고 가는 거죠. 다우징 기법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다우징 기법에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다우징 기법은 제가 한국 최초로 만들어냈거든요. 저 외에 다우징 기법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났다는 것은 다우징 기법을 정말 그거는 운 좋게 만났다는 거 의미하기 때문에 이왕 만난 김에 제가 선물하는 의미에서 잠깐 한 5분 10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뭐 괜찮겠습니까? 어때요 지금 느낌?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관심이 생기죠. 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